안녕하세요. 본무나무입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수강 신청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내용을 몰라도 수강 신청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최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에서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강 신청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수강 신청을 못 해가지고 좀 더 다른 기회를 좀 놓쳐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할 수 있을지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같이 병행해 볼 수 있는, 연장하는 거죠. 학사 학위를 끝내고 다음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중에 자격증 관련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은 좀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설명을 할 건데, D가 8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종합적인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을 이제 할 텐데, 물론 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요건이 있죠. 그거 신입하는 경우에는 합격이 일단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이디, 그죠? 수강 신청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신입인 경우에는 수강 지정 교과목이 있어요. 수강 지정 교과목. 이거는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과목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주위에서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 그냥 주어지는 대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1학년인 경우에. 근데 편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뭐 뺄 거 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들어보는 거죠. 이 과목은 어떻고, 뭐 성적을 받기에 어떻고, 과목이 난이도가 어려운지 쉬운지 이런 것도 좀 정보를 캐치를 해가지고 들을지 말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강 지정 교과목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별 교과목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에요. 결론적으로 뭐 이거든 저거든 어쨌든 이수해야 될 기본적인 과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겹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떤 방향으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좀 내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수강 신청을 할 때 보면은 여기 수강 신청이 있어요. 여기 수강 신청을 눌러서 수강 신청을 할 텐데, 아직 지금 기간이 아니에요. 신편입생은 1월 25일부터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있다는 거 하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또 이제 수강 지정 교과목 조회가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에 뭐 최소 6과목 정도가, 7과목이 되겠네요. 왜냐면은 그 원격교육대학에 의해 그 과목도 추가가 돼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거는 필수예요.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원격교육대학의 이해를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과목, 7과목이 표시가 될 텐데, 그거는 내가 당장 안 해도 돼요. 다음 학기에 해도 되고, 그 4년 동안에 언제라도 수강 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뭐 이왕이면은 그냥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과목이 그대로 수강 신청할 때 넘어가요, 그대로. 그래서 그냥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 교과목 정보 조회를 해가지고 어떤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학년으로 신입학을 하더라도 혹은 편입을 하더라도 4학년까지 개설된 과목을 모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필요한 과목을 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첫 학기에는 지정 교과목을 수강 신청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2학기 때부터나 혹은 뭐 1년 과정이 끝나고 3학기 때부터는 좀 선택적으로 하게 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왜냐면은 3학기 때부터는 변수가 막 생기거든요. 뭐 연계 전공을 한다든지,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그 전공이 아닌 일반 선택 과목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생긴다든지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지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업 유형에 보면은 출석이 있고 과제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적당하게 비율이 이제 나뉘어 있지만, 내가 선택을 할 경우에는 뭐 과제물로 될 수도 있고 다 몰릴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수강 신청할 때는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수강 신청을 지정 교과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총 학사 과정 수강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20학년 1학기에 대학업으로 해가지고 2022학년 3학년이죠. 2023학년도 2학기까지 한 건데, 이 계획을 이제 4년치의 계획을 다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치는 계획이 된 거죠. 그러니까 7학기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왜냐면 저 여기 보시면은 첫 학기가 2020년 1학기인데 2020년 2학기 때 교육사회학이라는 교육학과 과목이 여기 들어갔어요. 저는 미디어 영상 학과였거든요. 교육학과 수업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2020년 2학기부터. 왜냐면 1학기 때 이걸 하면서 기업에서 그 채용을 할 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우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사가 뭔지 좀 궁금해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방송통신대학교에서도 평생교육사를 취득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학위를 하는 동안이니까 교육학과 과정에서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기 위한 과목을 방송대에서 신청을 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이제 4년치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를 하고 나서야 나중에 또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끝까지는 이제 미디어 영상학과로 계획을 세워놨다가 요때 가가지고 이제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네 하고 복수 전공 과목을 이 뒤에다가 새롭게 변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1학기 때의 나머지 그 학기에 관한 교과목을 미리 계획을 했고, 왜냐하면 교육학과 수업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다른 학과 같은 학년인 경우에는 이 출석 수업이 겹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학년 교과목을 편성을 한 거죠. 그래야 출석 수업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따져봐야 알지만 뭐 이게 과제물로 나올 수도 있고 출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학년과 학과가 겹치지 않게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21학년 1학기에 보면은 미디어 영상학과 1학년 과목은 없어요. 아예 넣지 않고. 왜냐면 교육학과 1학년 거를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미디어 영상학과 1학년 과목은 아예 없죠. 또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과가 3학년께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 영상학과는 3학년께 없어서 2학년, 4학년 것만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졸업을 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그 교양 과목은 또 겹쳐요. 교양 과목을 했던 건데 또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과목을 신청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교육학과나 이제 다른 학과에서 편성된 교양 과목을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0년 2학기 때, 그러니까 2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복수 전공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통계 데이터 과학학과 이것도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다 해놨던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번 계획을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되지 않고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막상 수강 신청을 할 때 보면은 과목이 없어지거나 혹은 다른 학기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한 번에 4년치의 과목을 미리 계획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학년이 겹치지 않아야 되고, 또 학점도 원래 전공 학점하고 복수 전공 그 필수 이수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교양 과목 그것도 수강을 해서 학점을 맞춰야 되고, 또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교육학과에서 그 평생교육사 관련된 과목을
이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넣는 것이 짜임새 있게 하는 거죠. 거의 완벽하게 그 계획을 해야만 진행이 된 건데 어쨌든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으로 해가지고 2개의 학위뿐만이 아니고 보통 이제 교육학과에 입학해가지고 평생교육사나 뭐 청소년 상담사인가요? 뭐 그런 거 자격증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교육학과로 입학하지 않고도 교육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거를 뭐 활용하고 안 하고는 그 나중에 문제고요. 그런 이제 자격을 가짐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개념이라든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동기는 충분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총 학사 과정을 계획을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거든요. 내가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졸업하시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뒤에 가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총 학사과정 수강 계획이고 뭐 복수 전공을 저는 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뭐 연계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몇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겠다, 어디까지 하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159학점으로 나와 있는데 158학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58학점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며칠 남아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50 여기 9학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가 하나 빠지지 않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점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졸업을 할 수가 있다. 네, 그거거든요. 오히려 점수가 이거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다가 오히려 25학점인데 교양이 지금 25학점이라 160학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대로면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130학점으로 내가 조기 졸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계획이 있어야 조기 졸업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를 조기 졸업을 해야 돼. 그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보면은 조기 졸업이라는 게 130점으로 이수를 하면은 뭐 조기 졸업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뭐 활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를 하더라도 130학점으로 이제 졸업을 하려면은 뭐 이런 이 정도의 계획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제가 했던 거 뭐 일반 선택으로 해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은 빼더라도 뭐 졸업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21학점 빼면은 138, 137학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거 전공이 아닌 학과 과목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겠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